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모든 상황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화력 자산의 활약이 정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작 4문밖에 지원되지 않은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기본 M26탄의 경우 32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M31A1 GMLRS 사거리 연장탄의 경우 GPS 유도가 가능하며 사거리가 무려 80km에서 9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M77 자탄보다 불발율을 크게 낮추고 적 보병뿐만 아니라 건물과 전차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M85 자탄을 400발 이상 탑재하고 있어 무려 축구장 크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의 러시아 기갑 부대와 포병 부대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M31A GMLRS 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면 그들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켓탄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말했고, 여러분도 주류 언론의 뉴스를 통해 이 같은 말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러 오신트 정보통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낸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들을 무려 80km 밖에서 사용해 GMLRS 로켓탄으로 루안스크 지역 러시아군의 중심 탄약고 및 지휘 시설은 물론 지미니 섬의 방공 자산까지 포격하고 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수거한 GMLRS 로켓탄의 잔해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며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로켓탄을 지원한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새로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및 운용에 따라 돈바스 전장의 운명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 지역을 탄도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무인기로 타격해 큰 피해를 입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러시아군의 쇼핑몰 폭격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분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크라이나는 공군기 40여 대 이상으로 이뤄진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러시아군을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투폴레프 141 무인 정찰기를 순항미사일로 변모시켜 쇼핑몰을 폭격한 러시아군에게 보복을 감행했는데요. 현지 시각 6월 28일 저녁 7시 29분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시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6월 29일 보도된 러시아 현지의 오신트 정보들에 의하면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무인 정찰기인 투폴레프 141의 대규모 공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시설이 크게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투폴레프 141은 소련 시절 개발된 장거리 무인 정찰기이지만 길이가 14.3m에 달하는 데다 발사 중량이 6.2톤에 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속도가 마 0.9에 이르며 항속 거리는 1000km에 달하는데요. 연료 탑재량을 줄이고 본래 장착되어 있던 정찰 장비까지 제거할 경우 무려 1톤에 달하는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강력한 순항 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는 얼마든지 순항 미사일처럼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개조해 사용한 것입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된 대규모의 투폴레프 141이 몰려오자 쿠르스크 일대 수많은 러시아군 방공 무기들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들을 무수히 발사해댔다고 하는데요. 알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이를 통해 몇 대의 투폴레프 141은 격추되었지만 모두 요격할 수는 없었고 결국 시 외곽에 있는 탄약고와 유류 저장 시설들이 여러 파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투폴레프 141을 순항 미사일처럼 사용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러시아 본토로 직접 공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러시아에게도 강력한 경고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러시아군의 후방을 서방에서 지원된 아주 강력한 무기체계가 정밀 타격해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겠다던 사거리 90km의 GMLRS 로켓탄을 지원했으며 그 수량 또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자칭 세계 최강의 포병 강국 러시아군 포병은 BM-21 122mm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지만 그 사거리가 불과 20km에 그칩니다. 이보다도 화력이 강한 BM-27 220mm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 또한 불과 35km를 넘지 못하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이 전장에 투입했다는 2S-35 칼리차 SV 자주포도 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선전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하이마스의 GMLRS 로켓탄보다 사거리가 짧으며 2S-35 칼리차 SV가 실제 러시아가 말하는 스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데요. 게다가 하이마스는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5분 안에 발사하는 반면 러시아군의 포병들이 쏘는 포탄이나 다연장 로켓은 유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감안하면 러시아군 포병의 모든 화력 체계들은 M14 하이마스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이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크게 넘어선 거리에서 압도적인 정밀도를 가진 하이마스 유도 로켓으로 포격을 가하고 러시아군 포병이 반격하기 전에 금세 시속 85km의 속도로 진지를 이탈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숲풀지대에 숨겨놓고 사용하기까지 하고 있어
러시아군은 도대체 하이마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하이마스는 고작 4문밖에 되지 않아 워낙 길고 넓은 우크라이나 전선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대포병전을 진행해왔던 지금까지의 전략을 크게 수정해 아무렇게나 방치된 러시아군의 탄약고들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얼마 전 말씀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같은 전략으로 수적으로 아직도 우세한 러시아군 포병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급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 방어시설도 부족한 러시아군의 후방에 있는 탄약고들은 그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포병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찍어 누르던 러시아군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드보르니코프 장군의 지휘 아래 시리아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규모 포격으로 돈바스 전선 전체를 뒤덮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 같은 현상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전술탄도 미사일과 포병의 여러 화력 자산, 공군 기들에 폭격할 것 없이 수많은 공격이 러시아 탄약고에 이어져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러시아군의 탄약을 소진시켜 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돈바스 전선에 배치된 M14 하이마스 또한 역시나 루안스크 전선에 포진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후방 탄약고 및 지휘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지만, 러시아군 측은 이를 막을 방도가 전혀 없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2대 하이마스를 드미니섬 포격에 사용했고, 나머지 2대 하이마스는 루안스크 중심부의 러시아군 시설을 포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가 아직도 우세한 포병의 물량과 화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질적 우세를 앞세운 고급 포병 화력 체계들로 러시아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들은 총 286문 정도의 포병 화력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이 같은 물량은 여전히 러시아 포병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군은 기존의 소련제 포병 체계에 사용해왔던 122mm 포탄과 152mm 포탄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에서 지원된 다양한 포병 장비들은 소련제 포병 무기들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야금술과 같은 부분에서까지 더욱 뛰어난 화력 자산들입니다. 이제까지 러시아군의 후방에 있는 지휘시설이나 탄약고를 우크라이나군은 토치카-U 전술탄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해왔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미사일을 이용해 남부 전선에 러시아군 비행장 2곳을 날리고 러시아군의 보급부대나 탄약고를 날렸으며, 베르잔스크 항에 있던 흑해 함대 상륙함 사라토프함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러시아의 방공 자산들에 의해 요격되는 등 정밀 타격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도가 가능한 엑스칼리버 155mm 포탄을 지원하기 시작하더니, 폴란드에서 18문의 크라프 자주포가 지원되어 러시아 포병 부대를 일방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최강의 저주포인 PZH-2000에 드디어 포병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M14 하이마스까지 지원되며 우크라이나 측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M14 하이마스의 지원은 러시아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후방 깊숙이 위치해 있는 탄약고나 지휘시설 등이 타격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M14 하이마스에 의한 것이라 우겨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은 본의 아니게 M14 하이마스의 진짜 위치를 숨기기가 더욱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거의 같지만 개당 화력이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해 60초 안에 12발의 GMLRS 로켓탄을 쏟아붓고 다른 곳으로 진지 변환을 할 수 있는 M270 MLRS가 독일과 영국에서 총 7문 지원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야 이 전쟁을 오래 끌면서 가능한 러시아의 전력을 더욱 떨어뜨려 놓고 싶겠지만, 사실상 유럽을 대신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대규모 기갑부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 고지를 내주고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부대는 어쩔 수 없이 포병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다시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기갑병력을 중심으로 밀어붙이며 전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군은 서방에서 더욱 대규모의 화력 자산이 지원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루안스크 주 전체를 점령하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러시아는 크림반도로 공격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라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마저 러시아군이 점령할 경우 사실상 러시아는 루안스크 주 전체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인데, 러시아군은 이어서 슬로비안스크에까지 공세를 취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슬로비안스크 방어선을 크게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국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려 전차 600대, 포병 장비 500문, 60만 발 이상의 포탄에
더욱 강력한 MLRS 장비들 14만 발의 대전차 장비는 물론 대한 무기 체계들과 방공 장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지원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물량의 지원이라면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전황을 크게 뒤집고 러시아군을 그야말로 찍어 누를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면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